미국 의회 4대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레스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행성에 자신이 없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14일 리슈벨리는 지난 4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40쪽 분량의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1장 정도였다. CR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고려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 무장 세력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조사국에서 지난 4일 발간한 42쪽 분량의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 아래에서는 한국의 일각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미 의회 분석가들은 핵 확장 억제력이 미국의 비전략적 핵 그 이상의 가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우려는 기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알리스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알리스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아레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한국의 독자 적 핵무장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 내부에선 과거 금기시됐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비건 대표는 목요인 미국 미시간대 강연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의 핵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미국 정부가 방위비 500% 인상론을 주장했을 때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핵무장론이 거세게 몰아쳤다. 당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미국 방위비 인상론의 명분을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만든 사례 보고서에 한국 핵무장을 논한 것이다. 미국의 대한국에 관한 핵무장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각오한 나라다. 기술과 자본은 이미 축적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핵무장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청와대가 마음만 통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설령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더라도 이미 수십에서 수천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진짜 백악관 주인이 허락하느냐에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아시아의 연쇄 핵무장 도미노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미국 안보에 도리어 위협을 줄 것을 알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임 중 이러한 금기어가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 수아레스 보고서와 작년 스티브 비건 이 발언이 근거다. 이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당시 보고서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본다면서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더는 해외 주둔 미군에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한다. 트럼프가 올 11월 재선을 할지 미지수지만 설령 다른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코로나11로 경제가 엉망이 된 미국으로서 과거처럼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한반도 지킴이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과거 전통적 강대국들은 코로나19로 그 권위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 누가 누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게 됐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핵무장 카드를 언제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다 꺼낼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세레스 예상도 대부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된다. 꿈은 거창했으나 이들이 다짐했던 전쟁 위험 제거 적대 관계 해소 등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 김정은이 연말로 못 박았던 대화 시한도 석 달 남짓 남았다. 바야흐로 북한 비핵화 실패를 대비한 플랜 B를 논의할 때다. 이런 참에 미국에서 중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얘기다. 스티븐 픽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비핵화에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 등에서 핵능력 제고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약속이나 한 듯 이날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도 미국 핵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동맹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한일이 핵무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모양새다. 그간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란 선입견에 젖어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도 핵무기를 만들려다 미국 분노를 산 탓이란 음모론이 나돌 정도다. 하지만 바람이 바뀌고 있다. 갈수록 많은 미 전략가들이 한일의 핵무장이 미안보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를 내심 바란다는 거다. 대선 후보였던 2016년 그는 북핵이 있는 상황에선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로 현실은 허구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1년 전 김정은과 트럼프가 갑자기 판문점에서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 한국의 핵무장도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져보면 핵무장엔 장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 최고의 평화 유지책은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억제임을 역사는 웅변한다. 평화를 원한다는 꿀 발린 약속만 순진하게 믿어선 안 된다. 다음으로 핵무장은 다른 안보 방안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핵무기 개발도 1조 원이면 너끈하다고 한다. 유지 비용은 물론 훨씬 적다. 상대 보라. 주한 미군 분담금으로 올해 미국이 챙긴 돈은 1조 원을 넘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한 해 5조 원 이상을 요구한다. 최근 10년간 한국산 미국 무기만 7조 6천억 원어치다. 핵무기만 있으면 그 절실함은 떨어진다. 끝으로 미국의 해구산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이 공격당하는 즉시 미국이 핵무기까지 동원하며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1949년 미국과 유럽 국가가 나토 협정을 맺을 때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도 나토 전체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자 미 의회는 외국의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1953년 맺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3조에서는 한쪽에 대한 공격 시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공격당해도 의회의 참전 반대 등을 구실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된 셈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며칠 전 우리가 지켜주는데도 동맹국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며 때때로 나쁘게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미국을 어떻게 믿나? 그간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두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초강대국 미국이 용인하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둘째, 우리가 핵이 있으면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북핵 제거가 불가능한 걸로 판명된 뒤에도 여기에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도리어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밝히는 게 북핵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에 목맨 정부가 핵 개발에 나설 리 없겠지만 학계나 언론에서 이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화두임은 틀림없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 아래 그간 발전을 거듭해온 원자력의 이면에는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가 있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이 그 방증이다. 어떤 전문가도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세대에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원자력의 결함 중 방사능 문제가 있다. 핵 분열을 통해서 방향타중의 파편과 플루토늄 등 소약질라이드 물질이 생겨난다. 원자력 발전 자체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지만 방사성 물질 배출은 치명적인 것으로 어떤 화학 처리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선 수만 년간 땅속 깊이 묻어두는 방법밖에 없다.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1만 4천년. 이는 현대 문명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무효화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전은 아직 미숙한 기술이다. 물론 핵변환이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긴 하나 이는 원자력을 연장해 줄 순 있을지 몰라도 소생시킬 순 없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진과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과 함께 이니스 즉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인 7단계 대형 사고로 기록되었다. 지금도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간 떠들썩하게 지었다던 동토 차수벽 즉 전기로 땅을 얼려 방사성 지하수가 인근 태평양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지하 시설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핵무장이냐 해구산이냐. 한국 총선에선 핵무장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국 대선에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러웠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의 기자와 전화상으로 이런 요지의 문답을 하였다. 그러자 일본과 한국 사회엔 늘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가져서 북한이 확실히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 트럼프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화학,